불안할 때 굉장히 그걸 없애버리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에 매일 실패하니까. 네, 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 방법은 무엇인가? 네.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 또는 묵상이나 관상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하게 되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명상과 심리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교수이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제45대 부회장을 맡고 계신 박성현 교수님입니다. 네, 저는 상담심리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명상을 심리상담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네. 우선 명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명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선 명상하면은 주로 불교와 관련된 그 명상들을 생각하기 굉장히 네. 쉽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개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상 또는 묵상이나 관상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하게 되죠. 심리학하고는 그 출발선은 다르고 그 근원적인 목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 방법은 무엇인가? 네.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명상과 심리상담을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고통이라는 키워드로도 조금 와닿는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명상은 어떤 것일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네.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이 있고요. 80년대 이제 후반에 이제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이제 매사추세츠 대학 의과대학에 있었던 분이 소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과학의 하나의 네. 연구 대상으로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자비 명상이라고 하는 네. 명상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기원은 이제 불교 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분이 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제 티벳의 그 스님이죠. 림포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든 이제 기관이 마인드 앤 라이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마음과 삶 연구소쯤 되겠죠. 네. 이제 이 자비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 방법이 심리 치료적으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제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심장혈관과 관련된 전문 의사죠. 네. 전문의죠. 이분이 그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그 치료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되게 많이 긴장하고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 또는 성격적으로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리기가 이제 아주 쉬워서 자신을 좀 이완시키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 초월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 방법을 연구하면서 네.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좀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문구를 담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얼굴엔 미소, 마음엔 평화,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문구와 이 호흡 명상을 연결하는 이런 방법이 이완 반응 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만성적인 질환을 예방하거나 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완 그리고 마음챙김, 자기자비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예로 들면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어떤 지금 현재의 자극이 일어나더라도 네. 이런 자극을 과거의 기억에 반추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고 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그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놓치고 살겠네요. 그렇죠. 네.
설령 그런 지금 일어나는 경험을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내 경험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해졌다 그러면 이 불안한 감정이나 느낌 자체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 불안을 회피하거나 방어하거나 없애려고 하죠. 네. 이 마음 챙김은 우리의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그 경험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실 불안할 때 굉장히 그걸 없애버리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에 매일 실패하니까 네, 네. 그러면 사실 마주보는 게 지금 마음 챙김의 접근인데 네.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고통을 완화하고 또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이 명상이 치료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개의 그 명상을 심리치료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MBCT 같은 프로그램은 이제 이 마음챙김 명상을 훈련을 통해서 우울증 재발을 예방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울증 우리 뭐 마음의 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울증 재발에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우울증을 경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의 스트레스 사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이렇게 찌뿌둥하고 뭔가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럴 때 이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런 상태의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맞아요. 나는 왜 그렇지? 나는 또 왜 몸이 이렇지? 왜 이렇게 심란하고 무기력해지고 과거의 또 부정적인 기억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이런 부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아주 악순환되면서 다시 우울증이 이제 재발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이런 반추하는 생각들 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단계를 끊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돼요. 네. 마음챙김 훈련 같은 경우는 이런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생각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 경험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고 해요. 이제 행위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행위 양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불편한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되게 이거를 생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우울해졌다,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죠. 내 이 상태를 그런 좋은 상태로 바꾸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양식이죠. 네. 이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 자체를 인정하고 이 경험 자체가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 어떤 것으로 오히려 수용하고 경험하고 호기심을 갖고 이 경험 자체를 탐색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행위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바꿔주는 이런 방법을 이제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나 바램하고는 무관하게 흘러가죠.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내 몸과 마음도 그렇고 나의 기대나 바램을 내려놓고 이 세계가 일어나는 그 흐름에 내 자신을 맡겨보는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요즘 어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쉽게 좀 접할 수 있게 된 영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럼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대중적으로 명상이 보급되는 것을 보면은 그 나름의 긍정적인 기능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명상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이제 넓고 깊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상업화되거나 이제 대중화된 명상만을 명상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숙련된 그 지도자의 지도하에서 명상을 수행해 보시면 더 깊은 명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상과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명상과 심리 상담이
매우 서로 그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주로 우리 마음의 어떤 그림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켜켜이 쌓여 있는 어떤 정서적인 혹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심리 상담이고요. 네. 명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과 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게 되면 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은 둘이서 하는 명상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가 갖지 못하는 자기 경험에 대한 그런 수용적이고 또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태도를 이제 상담자를 통해서 내담자가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명상은 혼자 하는 상담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경험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네. 그걸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탐색하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 그 네. 명상이 또 키워주기 때문에 상담하고 명상은 매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지금까지 박성현 교수님과 함께 명상과 심리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혹시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명상하면은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이제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 우려를 하지 맞아요. 불교 신자만 명상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심리학적으로 개발된 명상에 기반한 여러 그 접근 방법들, 이런 방법들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소위 증거에 기반한 그런 어떤 효과들 또는 그런 방법들, 치료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명상과 심리 상담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시니까 어떠셨는지 한번. 네. 네. 사실 제가 연구실 안에서만 이제 연구를 하던 이런 주제를 이렇게 저희 학회를 통해서 저희 학회원 분들 또는 이제 우리 상담 심리에 관심 있는 여러 대중들한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뻤고요. 오늘 말씀 나눠보면서 명상도 심리 상담도 우리가 좀 손쉽게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